뭐 12% 수익이면 사실 지금 이 시기에 그 정도 수익률은 뭐 어느 수익 부동산이라도 날 수가 없는 구조다. 10만 원 받으면 한 달에 300만 원이고 한 달에 300만 원 매출해서 경비 빼더라도 100만 원을 뺀다 하더라도 200이 남는 거고, 2억짜리 집이라고 봐도 1년에 2,400 수익이면 2억을 투자해서 1년에 2,400 수익이면 12% 넘잖아. 12% 정도? 퇴직하고 내 직장에 소일거리가 없는 분들, 그리고 세컨드 하우스를 가지면서 부수적으로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 내가 이제 외곽지 땅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물론 10년 전에 샀는 땅이라서 그때 했으면 무조건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분양했으면 다 끝났을 건데, 그냥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와가지고 토목공사는 다 해놨는 상황에서 뭐를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글램핑장이 제일 간편하다. 왜냐하면 건물을 많이 안 짓고, 글램핑장 기준이 건물은 한 100평 이내로 짓고, 그러니까 뭐 관리동, 샤워장, 같이 공동 치사장 뭐 이런 것만 갖춰주고 텐트 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글램핑장 캐러반 같은 거 간단히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래서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캐러반도 갖다 놓고 텐트로 캠핑할 수 있는 글램핑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자금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큰 목돈이 들어가면서 대출 부분이 용이하지 않더라. 그리고 글램핑장을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다 말린다. 뭐 펜션, 풀빌라, 이게 다 사실 바다 조망 나오고 정말 위치, 그러니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면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또 조금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관광 자금이 있다. 관광 기능 자금이, 관광 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글램핑장은 건물이 몇 개 없고 전부 다 동산, 그러니까 캐러반 같은 걸 갖다 놓고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만 만들다 보니까 관광 자금을 끌어다 오는 것도 여의치가 않다. 안 되더라.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관광협회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고, 결국엔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은행에서 담보 가치가 없다는 판단하에 대출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것도 일단 그 생각도 접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제 풀빌라라든지 펜션 시장 자체가 많이 죽었고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도 인기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그 민박 사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민박업이 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박업으로 이거를 다 풀려고 하는 거지. 민박업을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는 사람이 어떻게 민박업을?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이제 소스를 좀 받은 것도 있고, 또 직접 운영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우리 청도 쪽에 민박업을 하는 분의 수익성을 보니까 이렇게 다 보여주더라고. 보여주고. 그래서 뭐 결론은 엄청나게 또 민박업도 되게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민박업들이 되게 치열하겠지만, 뭐 금액으로 한번 이겨보자. 경쟁력을 금액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남들이 15만 원 받을 때 우린 10만 원 받겠다. 이 전략, 일단 기본 전략. 그래서 그러면은 자, 싸게 가면은 무조건 한 달 풀로 방이 찰 수 있다. 비수기라도 싸다면.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뭐 그렇게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보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을 지어서 을 해보자. 근데 민박업이 일단 기본이 주소지가 6개월 이상은 여기 현장에 거주해야 된다. 그리고 민박업 기준이 내가 살면서 방을 한 칸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방이 2개가 나와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을 해가지고 지금 또 설계를 떨어가는 거고, 설계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방 2개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민박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뭐 비수기 때 정말 한철 겨울 때도 임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250만, 240만, 50만 인구를 가진 도시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3-40분 거리 이내에이면서 싼 가격이 저렴한 민박을 할 수 있는,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근데 10만 원이다, 10만 원대다. 그러면 분명히 경쟁력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가 하는 거는 좀 다른 남들보다 좀 싸게, 남들 15만 원 할 때 이 친구가 10만 원, 12만 원 전략으로 가는데, 지금도 풀이다. 이 겨울철에도. 풀이? 풀. 그래서 이제 부수적으로 거기다가 뭐 숯을 좀 판다든지, 뭐 부가적으로 놀이를 조금 더 좀 팔면은 수익은 많이 나는 현장은 지금 한 600 정도? 월 600 매출. 근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경쟁 차이점이, 특화점이 있어요. 일단은 가격. 그 다음에 그 친구가 하는 거는 일단 기존에 있는 이제 촌집들 활용해가지고 크게 돈도 많이 안 들여요.
기본적인 인테리어 한 1000에서 1500 정도 기존에 있던 촌집에다가 불멍을 때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구로 이제 불빛 같은 뭐 인테리어적인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또 감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촌집 자체가 일단 요즘 감성에 맞는 거고 거기다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인테리어 조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 짓긴 짓는데 일단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 외형 공간이나 외형을 좀 맞추려고 하는 거고 깔끔한 그러니까 우리는 트렌드 자체는 우리가 풀빌라식의 어떤 깔끔한 그 공간에다가 그래서 앞에 마당이 거의 100평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불멍, 텐트 또 수영, 물놀이까지 다 갖추고 가격을 10만 원대로 애들이 이제 물놀이 할 수 있는 조그만한 간이 수영장 여름에 설치하는 그거 얼마네? 그 수영장 여름에도 그러면 10만 원으로 그 수요를 봐서 성수기 때는 가격을 올려야겠죠. 내 생각에는 15에서 10만 원대 하여튼 10만 원 후반 전략 비수기 때는 10만 원에서 10만 원 초반 전략 그 다음에 성수기 때는 10만 원 후반 정도면은 거의 100% 풀 다 돌아갈 거다. 에어비앤비에서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춘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가 전략 그 다음에 알려지고 단골이 잡히고 조금 알려지면 이 가격을 한 2만 원씩 정도 조금 올리는 전략. 그래서 여기도 민박이라는 거죠. 민박업. 단점은 민박업은 한 명이 하나밖에 못한다. 2개를 하면 불법이다. 그리고 주소지가 근데 3년 이상 전입신고해서 3년 이상 되게 되면 임대를 얻어서 민박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어쨌거나 한 사람이 1개. 라는 단점은 있다. 한 채를 만들어서 내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다 만들어서 그걸 원하는 분이 있으면 넘겨주겠다. 팔고 우린 옆에다가 또 지어서 파는 전략.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옆에다가 나도 그러면 똑같이 지어서 나도 이렇게 수익 나게 해주세요 하면 지어주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운영해서 수익 나는 걸 다 매출을 보여주고 그냥 우리 거를 인수해도 되고 결국은 지금 들어올 사람 있으면은 연 12% 수익을 예상하는 거를 파는 거잖아요. 그 구조를 파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어가지고 비싸게 팔면 수익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적정히 금액을 적정한 금액으로 팔게 되면은 수익은 정상적인 수익이 나오는 건데 12% 수익이면 사실 지금 이 시기에 그 정도 수익률은 어느 수익 부동산이라도 날 수가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땅 100평에 건물수 20평 18평에서 20평 지금 설계도면 들어가서 물론 구조를 잡아봐야겠지만 18평에서 20평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국은 진짜 인구 소멸에 풀빌라 펜션 다 망하는 시기에 전원주택 안 되는 시기에 계속 연구했는 결과 이제 민박업으로 좀 풀어보자. 그래서 사례들도 보니까 사업성도 나오고 괜찮다 난 판단이 있어서 진행하는 거죠. 근데 또 간단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내가 가족들하고 주말에 놀러 가고 싶은데 물론 동해 바다 좋아. 바다가 보이는. 근데 사실 여름에는 하늘의 별 따기다. 풀빌라 한 채에 70만원 80만원짜리도 방이 없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이제는 연수원을 운영하지 않고 대기업들이 동해안 쪽에 있는 풀빌라들은 아도 찍는다. 그 말은 이제 다 계약해놓고 자기 그 회사 사원들이 쓰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일단 다 대부분의 풀빌라들 아도를 찍어요. 동해안 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통으로 그냥 풀빌라 동 그 전체 통을 다 빌려버리는 거지. 빌려놓지.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서 한 달 반을 7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반을 개당 45만원 50만원 해가지고 방 한 개당 물론 방 2개 거실 하나 그리고 이제 수영장까지 딸린 풀빌라를 개당 45, 50에 계약해가지고 그 풀빌라 그 단지 내에 있는 거를 전부 다 계약을 다 한다. 그래서 한 달 반에 그 금액을 다 준다. 그럼 제가 아시는 분도 한 5동이 있는데 풀빌라 5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채당 5채라고 보면은 한 채당 하루에 50만 원씩 해서 그러면 하루에 5채니까 250만 원. 250만 원을 45일 다 풀로 계약을 해버린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 시설로 쓴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래서 동해안 쪽에 풀빌라가 일반인들은 가려고 해도 비싸고 잡을 수가 없다. 근데 그 비싼 풀빌라를 매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은 가족들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인근에, 대구 인근 근교에 있는 곳에 가서 바베큐도 하면서 좀 즐기고 휴일을 보내고 오는 수요는 분명히 있다. 그럼 PD님도 그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40만원 50만원 비싸고 못 가고, 자주 못 갔지만 10만원대다. 친구들 두 부부 정도 애들하고 같이 근교에 30-40분 거리에 근교에 가서 그 글램핑도 즐기고 바베큐도 즐기고 힐링을 하면서 하루 고기 구워 먹고 놀고 올 수 있다. 근데 굳이 이제는 막 이제 40대 넘어가면 그렇게 주말마다 텐트 들고 다니고 막 캠핑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좀 모르겠어요. 미니멀 라이프, 좀 복잡하고 막 텐트 치고 텐트 걷고 가 어느 순간에 그는 좀 귀찮아진다. 가자마자 그냥 그 가족들하고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수요도 또 많아요. 캠핑족들 중에도. 그래서 이런 분들을 겨냥해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가성비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수요도 있을 거다. 한 채 한 채씩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 대신 한 개의 수익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보여주면서 또 짓다 보면은 지어가다 보면 뭐 한 채 더 지을 수도 있고. 싸니까 맞죠. 그리고 지금 설계 도면을 떨어가는 거는 지금 동해안에 있는 풀빌라를 지어 놓은 그 대표님의 가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그 모델을 그대로, 풀빌라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퇴직이라는 게 벌써 우리 주위에 벌써 퇴직하거든. 은행 지점장님들 벌써 이제 지점장 하시고 퇴직하시고, 뭐 또 회사에서도 좀 나오게 되고 명예퇴직하는 분들, 이런 분들 아직 이제 나이가 50 초반, 초중반이야. 50 초중반. 너무 젊고 옛날보다도 이제는 너무 젊어졌고, 다들 하는 소리가 와, 우리 어릴 때는 50대다 하면 완전 영감님인데 우리 너무 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도 몇 살을 더 살지도 모르는 이 시국에서 퇴직하고 나왔다고 마냥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세컨하우스가 분명히 필요한 수요도 있고, 이런 이제 수익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분명히 이 월 수익이 200, 300대는 대신 또 그렇다고 4억, 5억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한 2억 정도 선에서 대출을 조금 이용한다면은 더 그 소비용으로 투자를 그렇게 비싸지 않고 우리는 2억대니까. 2억대. 예, 2억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니까 2억 초 중반인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땅 크기나 집 모양이나 집 가꾸기에 따라 가지고 원가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여튼 2억대다. 2억대로 가져가면, 그리고 우리가 거대 자금, 큰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조금 모아서 가져갈 수 있는, 아니면 뭐 그 정도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없다. 지금 우리가 필지 잘라 놓은 게 15필지니까 일단은 15개 예약하고 나는 이렇게 짓고 싶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지을 수 있고, 아니면 설계 도면 들고 오면 지어줄 수 있고, 또 요렇게 모이면 장점이 뭐냐면 요즘 에어비앤비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33M2나 이것들 단기 임대 이용해가지고 임대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시골 마을에 있는 집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놀러 오신 분들이 불멍만 때리고 와가지고 술 먹고 좀 떠들 수도 있고, 뭐 젊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놀러 와서 술 먹고 밤새 술 먹고 떠들고 놀 수도 있는데 민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단지는 물론 100평씩 뚝뚝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우리 단지 전체가 이제 이런 민박업 쪽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거의 없다. 그게 장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장점. 민원이 없다. 시작은 이제 도면 뽑고 내가 이제 청도로 전입신고를 해놨고 그게 6개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가 빨리 되든 늦게 되든 어쨌거나 6개월 후부터 바로 그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바로 받을 수 6개월. 네,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름 성수기부터 시작이네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빠르면 6월 달부터 시작하면 성수기 바로 맞을 수 있겠죠. 조금 장기 숙박하시는 분, 이틀 3일 이상 하는 분들은 뭐 33M2를 이용해도 이 33M2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홍보 마케팅 방안은 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에어비앤비 정도만 해도 충분할 거다.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 비법까지 다 넘겨주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제 그게 단지화가 되면 우리가 중간에 누군가가 그걸 맡아서 업체에다가 맡기든지 해가지고 저기 침대 보호라든지 청소라든지 이거를 한쪽에서 다 통합해가지고 맡길 수 있을 거다. 운영비 낮아지죠. 그래서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거는, 물론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정은 난 건 아니지만 인근에 모텔을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거기 대표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청소를 같이 공유하든지, 그리고 이제
숙박 침구류 관리라든지 뭐 수건부터 해가지고 모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조인을 해서 같이 연계를 하든지 그 부분은 아직 조금 풀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비수기라든지 이럴 때 또 솔직히 방이 풀로 안 차도 좋은 게 나머지는 내가 내 지인들과 내가 여기서 전원생활도 하고 세컨하우스로의 어떤 별장 같은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지하수가 콸콸 많이 나온다, 지하수가. 그래서 지하수를 좀 이용해가지고 내부 자체의 개울물 내지는 수영장으로 만들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만들 거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지화가 되면 진짜 큰 풀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놀이 문화를 안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 옆에 있는 산을 조금 이용해서 산책로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